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주범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3월달에 시행한 매관리 2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유형들에 대한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모든 회차가 이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또 풀이 해설을 또 해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자, 총 4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일자는 2024년도 12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회계 외부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회계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장부 입력하는 게 주 메인이지만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회계 정의는 이제 그 외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작성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계의 정의라고 부르고 있죠.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원변동표, 그 다음에 마지막 추석,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회계는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내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회계는 외부 보고, 외부 의사결정,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하는 의사결정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 중심의 회계입니다. 원칙 중심은 IFRS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기업이 산출한 회계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재무제표가 이용된다. 맞아요? 그렇죠. 외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가 이용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볼까요? 회계 정보 이용자는 자본 변동표를 통해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의 크기 변화를 이제 하는 쪽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맞아요. 재무상태표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올바르지 않은 거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복식부기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복식부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블 부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복식부기고 복식부기의 3가지가 이제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은 대차평균의 원리, 그 다음에 자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자가검증 기능. 사실 이제 자가검증 기능은 이제 차변과 대변에 이제 금액이 맞는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자가검증 기능이고 거래의 이중성은 이제 차변과 대변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차평균의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대차평균의 원리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일치. 뭐 이런 3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2번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에 따라 거래의 발생 원인과 발생 결과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뭐예요?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의 발생 시 현금의 유입 유출 시만 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만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대부분 99% 다 틀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발생주의 채택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발생주의의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미수, 미지급도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하네요. 장부에 기록하죠. 그럼 현금에 대한 수령과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한 지급 한 것도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일단은 발생되었으니까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 시에만 작성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 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 일단은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한 오류의 발견과 자기검증 능력이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기검증 기능. 자, 그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들의 변화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 거래의 뜻하는 거예요. 거래는 이제 외부 거래, 내부 거래, 이렇게 두 개가 결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제 복식부기를 일으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내역을 기록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총계정 원장의 전기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현금 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상품을 이렇게 판매했잖아요. 두 개 합치면 돼요. 계정 과목이에요.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죠. 자, 이거는 거래의 8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맞습니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거래의 8요소의 수익의 발생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변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변에 상품 매출 5만원이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뭘로 받았어요? 그렇죠. 현금 받았죠. 내 돈 들어오면 다 차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5만원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1차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금액이 차변에 기록돼요? 대변에 기록돼요? 맞아요. 차변에 기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5만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입니다. 매출은 어디에 기록돼요? 금액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맞아요. 대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매출 5만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2번하고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금액을 확인했으면은 이제 계정과목 명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금액은 어디에 적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계정 과목 명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여기서 많이 틀려요. 볼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매출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적혀 있는 거는 대변 계정 과목 명을 뜻해요.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매출이라 적힌 거 있죠. 이거는 차변 계정 과목 명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맞아요? 1번 아니면 4번 중에. 매출은 똑같은 게 두 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매출 대신 뭘로 적냐면은 차변 계정 과목 명을 적는다면은 현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건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입니다. 계정은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계정 과목을 뜻하는 거예요. 뭐 계정 과목 명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무슨 정의를 이제 묻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계정이란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해당 용도의 이름이 이름이 이제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 및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해놓은 고유 명칭이다. 맞아요? 틀려요? 4번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맞다고 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왜냐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용도에 맞는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면은 현금, 그다음 통장이다 그럼 보통예금, 이러한 이름을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이름을 이제 정하는 게 계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용도가 이제 맞으면은 이제 명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장부에 기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정이라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전산회계 수업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분계 위주, 그다음 실기 위주 그런 위주로만 하다 보니 이론은 좀 등하시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계정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명확한 이름을 넣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회계에 대한 흥미가 이렇구나 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접대비 발생 시 차변에 비록되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접대비는요, 2024년도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23년이니까,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차변에 기록되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맞죠? 미수금은 자산의 증가 시 차변에 기록된다. 맞죠? 거래에 팔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수수익은 뭐예요?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수익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죠? 많이 초보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미수수익 계정 과목이나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선수수익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소속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수익은 예외적으로 수익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아닌 뭐예요? 자산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변에 기록돼요? 아니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기억에서 니을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저는 좀 이 문제가 좀 아쉬운 게 2024년도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22년도 문제, 23년도 문제에서 지금 출제된 바가 있고 24년도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한번 나왔으려나? 모의고사 만들다 보니 본 문제를 제가 헷갈려요, 지금. 나왔다면 죄송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24년도를 들어서. 25년도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세 가지 형태를 알아야 돼요. 제3법, 자본등식, 그 다음에 손익법,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만드는 기본서에도 이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제3법 자본등식 손익법 이렇게 실려져 있고요. 제3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돼요. 이거 용어 틀린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이 이렇게 인식하고요. 자본등식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입니다.
또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손익법은 뭐예요? 그렇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등식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초자산 비어져 있고 기말자산 비어져 있고 기말자본 비어져 있고 사실상 니은과 디귿은 직접 찾기는 좀 어렵고 위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왼쪽에 이런 부분, 오른쪽 가에 있는 부분은 이 산식을 보고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볼까요? 자, 요 오른쪽 위에 거는 손익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두 개는 자본 등식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재산법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손익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온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맞아요. 역순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순이익에서 비용을 더해주면 되죠. 역순이 마이너스 역순은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은 얼마? 9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리을에 300원 적혀있는 부분은 아, 이 부분은 정답이 될 수 없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리을은 얼마인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봅니다.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뭐예요? 아, 기초 자본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뭐예요? 아, 기말 자본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본에서 기초 부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뭐예요? 플러스로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맞아요. 기초자산 얼마? 18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역순을 했을 때 1800에서 800 빼니까 아 1000원이 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800원이라고 적힌 부분이 이제 A의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고, 우리는 이제 여기 기말 자본이 얼마 있는지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기말 자본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고 기초 자본은 얼마인지 알았어요. 1000원이에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니까 300원이 나왔더라. 우리가 아까 리을자하고 기역자하고 금액을 다 매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기말 자본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초 자본과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역수는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기말 자본은 1300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재산법은 얼마인지 알았죠? 자, 1300원 나와요. 자, 그러면은 1900원으로 나오는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기말자산 얼마예요? 역으로 더해주면은 맞아요. 1900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맞는 정답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식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단기 임대료 수익 계절별 원장을 나타낸 것이다. 3일이 다음 중 체결한 임대계약이 한 건이라고 할 때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까 4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선수 수익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계정의 위치, 금액을 먼저 파악을 하시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12월 31일을 봤을 때 선수 수익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변으로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 1일자를 봤을 때 선수 수익이 어디 쪽 가 있어요? 대변으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수익 6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작성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정 과목명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임대료는 어디 해당하는 계정 과목 위치였죠? 4번 문제 봤었죠? 자, 어디? 맞습니다. 대변 해당하는 계정 과목 명이라 했었고요. 현금은 뭐예요?
그렇죠. 차변 계정 과목 명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 문제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분개를 했을 때 12월 말자는 대변의 임대료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10월 1일자는 현금이 6만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았어요. 자, 뭐예요? 임대료는 수익으로 얼마 인식하면 돼요? 15,000원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이 아닌 금액은 얼마예요? 45,000원이더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90%는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번 봅시다. 회사의 1개월분 임대료는 5,000원이며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단기기간 기속분은 15,000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6만원에 12개월 나눠봐요. 얼마예요? 5,000원이죠? 맞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임대료는 실현주의 요건에 따라 손익계산서 45,000원을 인식한다. 맞아요? 수익이 아닌 금액이 45,000원이지.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15,0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회사는 최초 수익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 처리하였고 결산 조정을 통해 부채 계정을 인식하였다. 맞아요. 아닌데. 선수 수익은 어디에요, 소속이? 수익이에요? 야, 이거 수익이라면 틀립니다. 이거는 부채예요. 예외적인 계정 과목 4가지가 있었죠. 미수 수익은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어디? 이거 비용이에요? 아니죠. 부채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부채.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뭐예요? 자산이에요. 이 예외적인 계정 과목 4가지. 소속 4가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3번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큰일 납니다, 이건. 이거는 결산 조정을 통해 부채 계정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수익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또 다르죠. 10월 1일자는 부채로 처리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회사의 선수 수익은 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므로 재무상태표 6만원을 인식하였다. 맞아요, 이거. 얼마예요? 수익이 아닌 금액. 얼마? 6만원이에요? 아니죠. 15,000원 이미 다 수익 처리했죠? 얼마? 45,0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수익이 아닌 금액이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른 설명은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2021년도 12월 말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은 현금 및 금융상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021년 말 현재 주식회사 3일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상품 계정으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기재. 뭘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상품. 여러분들 이거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를 모르면은 이 문제는 못 맞춰요. 서럽네요,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해서 하지만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짜 앞에 보고 다 틀릴 것 같은데요. 이거 서럽네, 생각보다. 자, 봅시다. 이걸 알아야지 볼 수 있다. 참 서럽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가지입니다. 현금, 당좌예금, 요금을 예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다음에 기업어음, 뭐 환매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고, 단기 금융상품은요 3개월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도 이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이제 단기 금융상품인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이미 알았어요. 그렇죠. 어디? 현금 시제. 자기가수표 뭐예요? 현금이죠.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7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70만원 적혀져 있는 부분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와 정기예금인데, 우리는 2000 기준이 언제냐면은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만기가 어떻게 돼요? 4개월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내년 4월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렇죠, 장기죠. 자, 이걸 다 아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연도를 잘 봐야 돼요. 연도. 그래서 이거는 2023년도니까 2년 하고 4개월짜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 제외. 양도성 예금 증서만 단기 금융 상품이 돼요. 자, 얼마? 150만원입니다. 270만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7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참 서럽네요. 진짜. 자, 이걸 알아야지만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죠. 3월달 문제에서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초반에.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자,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이 기말 결산 시 인식해야 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1월 달에도 대손상각비라는 문제로 출제됐죠. 이번 3월에도 똑같이 출제가 돼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설정 금액은 뭐예요? 매출 채권이 얼마예요? 20만원 있고요. 여기에 5%만큼 설정해요. 얼마예요? 5%면은 만원입니다. 만원만큼 설정해요. 이게 설정 금액이에요.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 할 때 무슨 방법을 써요? 자, 보충법을 이용을 해요? 아니면은 하나 까먹었네. 잔액을 제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 까먹었네. 이름 까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총회법인가? 총회법인가 보다. 이게 안 쓰니까. 이거는 회계 때는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법에서만 쓰는 방법이라. 총회법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회법은 항아리 신유단지가 있잖아요. 이거 모시면 안 돼요. 집에서. 큰일 납니다. 자, 항아리 신유단지가 있으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8,000원 있잖아요. 8,000원이 딱 지금 대손 충당금 적립돼 있어요. 적립돼 있으면은, 총회법을 이용을 하면은요, 이 8,000원을 다 비우고, 이걸 다 비워요. 신유단지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아무것도 없죠. 다 비우고, 만원만큼 집어넣는 게 총회법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대손 충당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금액만큼 이제 투입하는 방법이 총회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계 때는 안 써요. 그래서 답은 만원이 아니에요. 만원이란 금액도 없지만. 근데 보충법은 이제 설정하는 금액에서 뭐예요? 기존에 충당금에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충하는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항아리 신유단지 안에, 자, 총회법은 이제 제외하고, 항아리 신주단지 안에 8,000원이 있어요. 나는 얼마만큼 넣어야 돼요? 만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만원까지예요. 만원만 넣는 게 만원까지예요. 그래서 만원까지 넣으면 돼요. 그럼 얼마 더 넣으면 돼요? 기존에 8,000원 있으니까 만원까지 넣으려면, 그렇죠. 플러스 2,000원만큼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는 금액 얼마? 보충법에 의한 금액
2,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8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1번은 뭔가 좀 맞는 것처럼 보여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다시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 사실 회의관리 2급에서 제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긴 한데 분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원래 회의관리 2급 기본서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 중 하나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 증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 선을 봤을 때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인데 이게 왜 답이에요? 왜 답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매도가능 증권은요, 첫 번째는 장투 목적이에요. 이게 있고요.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기본서에도 없는 거를.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매도하는 증권은요, 약간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분류 변경이 이제 가능한 계정 항목 중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를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이고요. 매도하는 증권은 장기 투자이면서도 이제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를 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정 항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증권도 돼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지분증권으로 위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증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인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은 이제 포함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인데 상대 계정 과목이 뭔지 알고 이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요, 부대비용 포함하는 게 있고 부대비용 포함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이제 내가 구입했을 때 해당하는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는 따로 처리해요. 그래서 부대비용은 포함을 안 하고요. 부대비용 포함은 매도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보유 증권, 이렇게. 지분법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가산한다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부대비용을 별도로 한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함정카드 깔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대부분 1번으로 많이 체크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2번을 맞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틀린 문제고요. 그 다음 3번. 지분증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아까 이제 제가 1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기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입니다. 이거 지분증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을 분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채무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뭐예요? 만기보유증권.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근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보유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도 맞다. 그래서 이에 확실히 틀린 거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뭐뭐뭐는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즉시 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미착품이거든요. 국제거래는 미착품이고 즉시 구입은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근데 일정 기간 사용한 후는 뭐냐면은 고객님 써보시고요.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구입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식이죠. 말 그대로 시식도 해당이 돼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RRR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으나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 사안에 포함한다. 이거 제가 기본서에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자, 이건데 매입자가 매입 표시 의사라고 돼 있죠. 매입 의사 표시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뭐예요? 시성품이죠. 시성품은 뭐예요?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이제 뭐 예전에 한때 뭐 참치 이제 시식회도 있었어요. 참치 이제 시식하고 이제 참치도 사는 것도 있었고 코스트코에 와인 시음도 있었고 지금 와인 시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먹어보고 결정하세요라는 의미고 홈쇼핑에도 이거 하나 먹어보시고 결정하세요라는 의미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의사 표시는 시성품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